매일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졌고 글로벌 판매는 800만 대 선이 깨졌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전일 열린 롯데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엄중한 지금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위기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을 글로벌 종합 제약회사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광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한 SK이노베이션 전진기지인 조지아 공장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경제 뉴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들여다볼 거고요.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이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기사 제목 보겠습니다. 400만, 800만, 90%. 어떤 숫자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차가 3대 마지노선이 다 깨졌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졌고 글로벌 판매는 800만 대 선이 깨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이 부진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자동차 괜찮은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조간브리핑에서 강조했던 게 모빌리티거든요. 네. 말 그대로 차 산업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 매일경제 헤드라인을 너무 잘 뽑았어요. 369 아니고 489입니다. 그러니까 4는 400만 대인데 국내 생산량이 400만 대에 못 미쳐요. 글로벌은 800만 대에 못 미쳐요. 489. 그는 뭐냐? 우리 시장 점유율이 국내 90%를 넘지 못했습니다. 수입차가 10% 이상을 잠식했다는 것인데 지난해 이 완성차 유난히 또 생산이 부진했습니다. 뭐 GM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르노, 삼성도 뭐 줄 파업이 이어졌거든요.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파업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이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또 그러면 뭐 파업 때문만이냐 그것만도 아는 것이 전 세계의 이 자동차 시장의 위축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과잉 공급에 따라서 더 이상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출 대상 지역이 미국과 중국인데 이 지역에서의 자동차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489를 넘지 못하는 이른바 삼중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생산과 수출이 꺾이고 그다음에 판매량은 급감하고 그다음에 수입차는 파상 공세를 해오는 이런 상황. 과연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뛰어넘을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수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성적표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오늘 위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텐데 네. 먼저 자동차 시장은 지난 2010년 이후에 가장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9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때는 뭐 유동성 문제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던 자동차 시장인데 우리 내수 시장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생산도 이제 400만 대를 넘어서지 못했고 또 수입차들은 지금 계속해서 파상 공세를 해오면서 수입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국내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자릿수를 뛰어넘으면서 이 국내 자동차가 내수 시장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 2015년에 정점을 찍은 뒤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00만, 800만, 90% 이 한국 자동차의 3대 마지노선이 다 깨졌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좀 위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서서는 저희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롯데그룹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위기 경영 선언에 대한 내용이 기사에 담겨져 있는데요.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절박함 쏟아낸 신동빈, 부인,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나도 그 심정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 1993년 모그룹 회장이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는데 나도 그 심정이다. 전일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난 1993년 모 그룹 회장이 이런 말을 했었죠.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여기에서 모 그룹의 회장은 바로 삼성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 얘기인데 전일 열린 롯데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신동빈 회장이 절박함을 담아서 독한 말들을 좀 많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신동빈 회장이 전일 사장단 회의에서 변화와 관련해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언급을 했나요? 위기 경영이죠. 네. 그만큼 이제 롯데가 변화가 절박하다. 그만큼 위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기 경영을 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늦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아내와 자식 빼고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러는데 이제는 부인과 자식도 바꾸게 생각이 바뀌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정도인데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먼저 모아 놓은 자리에서 이야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오늘은 쓴소리 하겠다. 네. 오늘은 칭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건희 회장의 예를 들었는데 당시에 대단했거든요. 구미 공장에서 휴대폰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계열사 사장을 모아놓고 부인과 자식 빼고를 다 바꾸라. 그때 나왔던 또 유명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 기업과 경제는 인류인데 또 뭐는 또 뭐 맨유다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신동빈 회장의 마음이 바로 그때 절박했던 이건희 회장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당히 하는 문화를 배격하라. 그동안 롯데라는 기업이 잘 나갔는데 아버지 신격호 전 회장 때의 관성적인 문화를 이제는 좀 탈피해라. 좀 신속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신 롯데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롯데의 성공 방식을 다 버려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앞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은 금융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신동빈 회장은 외환위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위기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적당주의로는 저성장 뉴노멀에서 생존이 불가하다. 뉴노멀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선도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롯데 인사가 있었죠. 네. 이 인사 결과가 지금 사실 당장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이후에 뭔가 혁신의 주도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나쁜 이야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유연한 이 문화도 상당히 강조를 했고 또 좀 네. 신속하게 움직이자. 좀 이렇게 몽골 기병대처럼 움직이자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과연 롯데의 변화 어떤 결실을 맺을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롯데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롯데가 사실 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중국의 사드 여파를 통해서 추정컨대 지금 한 3조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 마트도 그랬죠. 또 면세점도 그랬죠. 상당히 사업 자체가 철수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의 큰 타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롯데가 그동안 계속해서 뭐 소비 쪽에만 치중하다가 호텔, 그다음에 과자 이런 쪽이었다가 이제는 좀 유통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미국의 공장도 설립을 하는 등 약전을 해 나가는 마당인데 석유와 이쪽의 유통이나 화학 쪽도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양쪽 다 어닝 쇼크가 있을 정도의 그런 충격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변해야 된다. 위기다. 우리가 지금 간판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유통과 또 화학까지도 문제가 있는 만큼 또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 그것도 어떻게 신속하게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시장에서 롯데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대표적인 종목들 롯데 쇼핑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전일 주가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이 모두 1%대로 밀렸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최근에 실적이 또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죠. 0.51% 밀리며 29,050원에 마감이 됐고요. 롯데푸드와 롯데젤가도 동반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롯데그룹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방침인가요? 약간 이게 인사통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제 대대적인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뭐 각종 요로를 통해서 이렇게 취재나 수집을 해보면, 정보를 수집을 해보면 롯데 관련해서 변화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뭐 신동민 회장으로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는 만큼 칸막이를 없앴고 그동안 사장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 부문장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또 조간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만큼 미래 성장을 위한 또 투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라. 투자할 건 투자하자.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빨리 변해야 된다. 신속한 변화를 강조했는데 약간 이게 지금 롯데그룹에서 심격호 회장 때부터 지금 신동민 회장으로 넘어오는 데 대한 약간 과도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롯데 신동빈 회장의 위기 경영 선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사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1면에 이어 5면에 실려있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발언과 함께 셀트리온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사 제목 보시죠. 셀트리온 삼총사 합병, 이 글로벌 제약사 도약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을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을 내비쳤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 주주들이 원한다면 내년에 새 회사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중국 시장 진출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종합제약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포부를 밝혔나요? 셀트리온 좀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섣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니까요. 바이오 제약이 우리의 먹거리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리더십인데 서정진 회장의 최근의 행보 상당히 또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종합제약회사로 도약하겠다. 여기에는 반드시 통합과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통합과 다양성. 그래서 그동안에 나누어져 있던 계열사들 세 곳을 다 통합을 하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도 조간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렇게 합병을 투쟁해서 덩치를 좀 키워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약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서정진 회장이 발표를 했듯이 인슐린 바이오 시밀러부터 시작을 해서 백신도 3종, 또 합성 계량 신약 25종, 미 FDA 판매 허가를 취득했듯이 이제는 참 다양합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가 잘 안 팔리면 이 약품을 또 팔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통합과 다양성을 통해서 종합제약에서 약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이와 같은 뉴스로 인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시장 안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합병설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모두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2% 넘게 올라 18만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주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 가까이 오르며 5만 5,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삼형제 중에서 시총 규모가 제일 작은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9.32% 급등한 45,400원의 주가 형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2부에 시장의 특징주 시간에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셀트리온의 국외 공장 건설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첫 손에 꼽히는 게 이제 중국이죠. 네. 우리가 매일경제 신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시면 좋은 것이 중국 시장 진출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체 영업망을 우리가 통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이게 중국에서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 인구가 있는 중국 시장을 공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의 선택은 규모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는데 이게 또 지방정부와 연결을 하고 일자리를 또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최대 바이오 공장을 이제 중국에 건설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가 잘 와닿질 않는데 최대 12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갖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중국에서 짓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국내에서 송도에도 한 20만 최대 리터의 생산 시설도 또 별도로 갖춘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이제 갖추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중국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질병 또 이런 것들이
뭐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현지에 맞는 의약품을 약 한 16종 정도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추겠다. 이것이 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중국 공략 일성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또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이 셀트리온이 다시 한 번 더 삼형제죠. 한 번 더 도약하는데 상당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사를 보면 같은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얘기도 실려 있는데 이쪽의 행보는 좀 어때요, 그러면? 그래도 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기사에도 아주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셀트리온과 다르게 미국의 거점 공장을 지겠다.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이 중국이라면 삼성 삼바는 또 미국에 또 하나 이제 김태환 사장이 그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 위탁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 위탁이 아니라 위탁 개발 생산을 한다는 건 좀 더 많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술이 추가돼서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미국에 이렇게 거점을 만들면 신약 개발에서 제일 앞서가 있는 나라가 유럽 아니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위탁 개발을 하게 되면 자,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는 대량의 위탁 주문이 오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 개발에 협력을 해서 성공을 시켜놓고 신약 개발에서를 또 거기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셀트리온의 기사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이제 신문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기사가 빠지지 않고 실렸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6면입니다. 기사 제목 보시죠. 3주택 넘을 땐 세금 폭탄, 누더기 종부세, 조세 저항 불보듯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강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전쟁 선포 이후로 당정청이 또 고강도 규제책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에 이어서 전일에는 또 다주택 부여자에 대한 종부세 누진 과세에 대한 발언이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정치가 경제에 개입할 때 이 세금 폭탄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 우리의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일 때 수용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부동산 투기가 옳다는 건 전혀 아닌데 네. 너무 많은 이게 부동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간 브리핑에서 이창진이 그런 기딱지 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너무 표현을 잘했는데 청와대 백가쟁명식 강공이다. 이게 온 게 중국에서의 이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 고대에 이렇게 막 온갖 논란이 쏟아지게 되면 결국은 본질은 흐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투기꾼을 잡는 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근데 3단계 지금 수순을 가만히 보면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한없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난 다음에 이 청와대 정무수석이에요. 이게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이었다면 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인데 왜 정치가 영향을 줘?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이에요. 그래서 정무수석이 이게 매매 거래 허가제를 언급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것이 검토되었다가 이렇게 가면 너무 지나친 사회주의식 경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지나치다라고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 또 다시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랬습니다. 또 이게 청와대에서 자꾸만 발언을 쏟아냅니다. 아니다. 그거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잘 모르고 한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연이어서 여당의 의원이 이번에는 종부세를 더 누진제식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과연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게 될 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또 세금 계산 방식이 거의 난수표입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다시 합리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칫 이러다가 지방의 여러 채 아파트를 가지고 지방은 지금 미분양 사태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세금 폭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모르겠어요. 집값을 잡겠다라는 본연의 취지는 알겠는데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최근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제 또 부동산에 추가 대책이 나오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만한 부동산 대책들 어떤 것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 전망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매매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항상 부동산 그러면 LTV, DTI 어려워요. 이게 근데 LTV를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는 주택담보대책은 네. 담보액을 확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을 사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원천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지금 조정이 아니라 아예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LTV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는 잘 없었거든요. 또 하나는 전세 대출 관련해서 가격 기준을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인데 집주인 마음대로 이제 못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3년으로 해서 9년까지는 있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또 정의당의 공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 지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반기 부동산 경기를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제 이 고강도 규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매일경제신문 6면에 이어서 1면에도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기사가 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 미국 배터리 전진기지 축구장 15개 면적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폭력을 위한 SK이노베이션 전진기지가 조지아주 커머스시 위용을 드러냈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 선도 업체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 어떤 공장인가요? SK이노베이션의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제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투자 매력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가. 이 커머스시인데 조지아주인데 이 조지아주에 지금 기아 자동차 공장도 있죠. 그다음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조금 이게 떨어진 곳에 이제 커머스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커머스시가 SK이노베이션의 SK이노베이션이 그 지역의 상징적인 산업이 될 겁니다. 이토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아 공장을 보면 작년 3월에 이제 착공을 했고 이제 한 30% 정도 지금 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금방 뭐 이게 일단락이 될 겁니다. 이제 완공이 되면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장이 우리가 약간 개짜스러운 면도 있지만 끊임없이 미국 제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저는 앞서 우리 코너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재선 가능성이 이래서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에서 이제 3세대 배터리 2022년까지 양산을 한다 그러고요. 주정부에서는 이 공장 땅을 한 20년 정도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자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조지아주 커머스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제 직접 다녀온 기사가 실려 있었고요.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주가는 지금 신저가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신저가를 기록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3% 가까이 하락해서 13만 3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현황과 성장성은 어떤가요? 뭐 낙관적이죠. 미래가 네. 밝은 쪽이 이제 전기차고 우리가 모빌리티 자동차를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이 전기차 시장은 미래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자율주행차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이 당장 수익과 성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이것이 더디게 그렇지만 아주 강력하게 주가에도 증시에도 반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미국 자동차 전기 시장만 하더라도 올해는 170만 대입니다. 그런데 불과 앞으로 10여 년만 있으면 700만 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제는 전기 자동차로 대체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술 자체도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 과연 서울, 부산 왕복이 될 수 있냐 한 번 완충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는 그 기술까지도 갖춘 배터리가 이제 여기서 개발되는 건데 짧게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은 지금 조지아주는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을 합니다.
이 고용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하죠. 그다음에 20년간 이 땅이 무상인데 축구장 15배 면적이라는 걸 이창진 앵커가 이야기했죠. 네. 이거 20년 동안 무상입니다. 거저입니다. 공짜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아주 싼 가격으로 이걸 SK에 팔겠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자세를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 정책 이런 것들로 과연 국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반드시 좀 되새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우리나라, 한국 정부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얘기까지 오늘도 5개의 기사로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출근길의 경제 뉴스들 살펴본 거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